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년 눈 거상술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눈썹파 거상과 하나는 이마 거상이거든요. 이 두 가지 수술이 바로 중년 처진 눈을 개선하는 거상 수술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뭐 상안검 수술, 쌍꺼풀 수술도 눈 처짐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쌍꺼풀 만드는 작업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상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쌍꺼풀이 이미 있으신데 처진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또 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전혀 다른 경우의 케이스에서 이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기준이랄까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수술을 선택하시면 좋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경우에 따라서 좀 나눠봤고 표를 정리해 봤으니까 표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표를 보시면 왼쪽이 눈썹파 거상, 오른쪽이 이마 거상이 되겠는데요. VS 이렇게 해놨죠.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눈과 눈썹 사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쌍꺼풀부터 눈썹 사이 거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넓은 분, 거리가 2cm 이상 되는 분들은 눈썹파 거상이 좋아요. 왜냐면은 눈썹파 거상 수술은 거기서 피부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리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뭐 미니멈 5mm, 많게는 뭐 한 8mm까지 자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2cm 이상 되어야 눈썹파 거상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마련된다고 봐야죠. 반면에 이마 거상은 이마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눈썹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죠.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좁은 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넓은 분이 하면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어색한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1.5cm 이하, 좀 좁은 듯한 느낌, 눈썹이 눌린 듯한 느낌의 분들이 이마 거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1.5하고 2cm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밑에 조건들, 다른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5에서 2cm 사이인 경우에는 어떤 분은 눈썹파 거상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이마 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조건이 눈이 꺼짐이에요. 눈 위 상태인데요. 눈 위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분은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더 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눈썹을 들게 되면 눈 위는 더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썹파 거상을 할 수밖에 없고, 눈썹파 거상을 하면은 이 눈이 꺼짐이 약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하면 더 심해진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피부만 잘려나가는 거고 볼륨은 유지되기 때문에 꺼짐은 더 나아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마 거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어주게 되면 아까 제가 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 위가 두툼하신 분들, 불룩하시는 분들이 이마 거상을 해주면 오히려 그 부위가 얇아 보이면서 두툼한 게 해결되는 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반대죠, 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 처짐이 어느 쪽에 주로 있느냐인데, 눈에서 이제 바깥쪽 있잖아요. 쌍꺼풀 바깥쪽, 눈의 바깥쪽이 주로 처진 분들의 경우에는 눈썹파 거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눈썹파 거상이 그 바깥쪽을 그 쌍꺼풀 바로 위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깥쪽을 드는 효과가 나고요. 이마 거상이라는 것은 이마 전체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썹 가운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가 처져 보이는 분을 가운데를 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보면 더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눌린 분, 이렇게 가운데가 일자로 눌린 분, 쌍꺼풀이 일자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마 거상이 맞고, 뒤쪽이 위주로 처지신 분들은 눈썹파 거상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눈썹 높이 문제가 있는데, 눈썹파 거상을 하려면 눈썹 높이가 대칭이 맞아야 돼요. 눈썹 밑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눈썹의 위치나 높이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칭이 맞는 분들이 눈썹파 거상을 한다고 보셔야 되고, 이마 거상은 눈썹 위치가 다른 분들, 만약에 눈썹 위치가 한쪽이 낮아서 이 눈이 눌려 보인다, 이 눈이 더 처져 보인다, 그러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눈썹을 들어야 해결되는 거니까 이마 거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게 네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게 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앞쪽에 이제 눈썹파 거상 하신 분들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케이스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좀 멀죠. 한 2cm 정도 되죠. 그리고 눈 바깥쪽이 주로 처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파 거상을 해드렸고, 거리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좀 더 한 1.5cm 정도로 이제 좀 줄어들었고, 눈 바깥쪽이 잘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죠. 다음 케이스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거의 뭐 한 3cm가 넘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쌍꺼풀을 하고 눈썹파 거상 같이 해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쌍꺼풀 수술과 눈썹파 거상을 해서 눈 바깥쪽 처진 거를 주로 해결드렸죠. 눈 바깥쪽 주름이 막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해결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썹 화과상의 전형적인 대상이 된다, 케이스다라고 봐야겠죠. 다음 케이스 보시면은 눈 바깥쪽이 주로 많이 처지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이 눈과 눈썹의 거리가 2cm가 되지 않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바깥쪽만 처진 분은 이마거상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cm 정도 될까 말까 하지만 눈썹 화과상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죠. 그래서 수술 후에 눈 바깥쪽이 잘 올라가서 눈 처짐이 잘 개선됐던 그런 케이스죠. 다음 케이스는 눈 위가 살짝 꺼져 있죠. 꺼져 있으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전형적인 눈썹 화과상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 그래서 눈 바깥쪽 처짐이 개선됐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좀 쫄아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상 범위, 보통 일반적인 평균 범위로 들어오게 됐고 이제 눈 처짐 해결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마지막 케이스, 눈 위가 많이 꺼져 있으면서 처진 이런 케이스는 이마 거상을 할 수가 없고 눈썹 화과상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꺼짐도 조금 좋아졌죠. 눈썹 화과상만 했는데. 그리고 바깥쪽 처짐, 눈가 주름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고요. 눈썹 화과상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요. 다음 케이스부터는 이마 거상을 해드린 분들인데, 이분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한 1cm 밖에 안 돼 보이죠. 눈썹이 눌려서 어두워 보이고요. 그리고 눈 가운데 부위가 쳐져 있죠. 일자가 돼 있잖아요, 쌍꺼풀이. 그래서 이런 분은 전형적인 이마거상 케이스라서 이마를 들어줘야만 눈썹이 올라가면서 인상이 밝아지고 눈 처짐도 같이 해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1.5cm 밖에 안 돼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쌍꺼풀이 눌렸죠. 가운데가 눌려서 일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마거상이 맞는 거죠. 그래서 눈썹을 들어줬을 때 가운데 쌍꺼풀이 들리면서 눌렸던 쌍꺼풀이 펴지고 라운드한 쌍꺼풀이 다시 나오게 되고 인상이 밝아지고 콧등 주름까지 좋아졌던 그런 전형적인 이마거상 케이스였고요. 다음 분,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한 1.5cm 정도로 좁고 두툼하면서 좁은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이마거상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마를 들어서 눈썹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개선됐고 가운데 눌린 거, 쌍꺼풀 가운데가 눌린 거 해결됐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좀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왜냐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진 않죠. 한 1.8cm, 2cm 가까이 돼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마거상을 권해드리고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은 눈 위가 너무 두툼해서, 이렇게 두툼하시면 펴야만 좀 얇아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눈썹 화과상보다는 이마거상을 권해드려서 두툼한 부위를 해결해야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한 2cm가 넘진 않으시니까 조금 넓어져도 괜찮은 거니까 해드렸고,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눈과 눈썹의 거리가 확보가 됐잖아요. 넓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더 늙었을 때, 처졌을 때는 눈썹 화과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마거상이라는 기초 공사를 해놨으니까 이 다음에 눈썹 화과상을 추가적으로 해주면 더 좋을 만한 그런 케이스예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그 눈썹 위치가 안 맞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오른쪽 눈이 보면은 눈썹이 낮죠. 그러면서 눈이 더 처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좁은 구역, 이미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좁은데 여기 좁은 구역에서 뭔가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썹을 드는 이마거상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걸 했을 때 눈썹 대칭도 맞고 눈 처짐도 같이 해결되고 모든 게 다 맞춰지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눈썹 위치가 안 맞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마거상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로까지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다른 수술이고 다른 대상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명확하죠. 너무 헷갈릴 게 별로 없는 분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드렸으니까 본인이 어떤 거상 수술을 하면 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